야, 이게 기행도지가 굉장히 성장하고 여유가 있구나. 리스트는 진짜 답이 없어요. 안 써야 돼요. 데니스 수아레즈는 긴장을 많이 한 2학기에 1학기 때 친구들이 많이 친해져 있는데 전학으로 왔는데 바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맨체스터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너무 어색. 아, 네, 굉장히 재밌는 전반전이었어요. 네, 뭐 사실 되게 초반에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아하. 왜냐면 1분도 안 돼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이워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거기서 실점을 해야 하면서 와 이건 그냥 경기 끝나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맨시티가 실점하는 장면들이나 세트피스 수비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점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고 네. 뭐 지난 경기에서도 뉴캐슬한테 2골을 실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스날이 이제 바로 따라가는 골을 만들었는데 어렵긴 했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수비 세트피스에서 수비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실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짧은 거를 이제 그 몬레알 머리 몬레알이 스치고 돌려놓고 코실레가 넣는 건데 앞에서 한번 거치면 뒤쪽에 있는 수비가 쉽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백스리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가져온 느낌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에는 페르난주가 센터백 자리를 내려가고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로 올라오면서 숫자 보강을 해주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할 때는 4-4-2의 느낌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4-4-2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콜라시냐기 약간 왼쪽 윙어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스날은 지금 2대1로 막판에 아게로한테 또 실점을 했잖아요. 전반 막판에 너무나 환상적인 그림 같은 득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스날이 그러니까 아하. 함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전 맨시티를 잡았던 팀들은 템백을 베이스로 하고 수비를 베이스로 하고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서 한두 번의 역습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아스날도 몇 번의 좀 좋은 찬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고 설사 실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점 만들어야 돼 하고 우르르 올라갔다가는 2대1, 3대1, 4대1 되는 거 한두 방이면 끝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경기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도 그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1대1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저는 기행두지라고 봐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고 나서 리뷰를 볼 텐데 기행두지가요 비단 이날 경기,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만 잘한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최근 몇 경기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였고 특히나 한 2, 3만 호 전부터는 얘가 거의 아스날 중원의 에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토레이라가 아스날을 캐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토레이라가 못하지 않습니다만 갑자기 기행도지가 토레이라 옆에 딱 쓰면서 가장 눈에 띄는 미드필더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쫙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었고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어리잖아요. 어리죠. 어린 99년생이야.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긴장도 될 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맨시티이기 때문에 다른 팀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잡을 때마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콜라시냐에게 패스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볼이 오는 순간 물론 기본적인 볼이었어요. 트래핑이 쉬운 거였는데 그거를 약간 먼저 헤드업이 된 상태에서 보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고 나서 트래핑에 신경 쓰고 나서 물론 볼을 끝까지 보고 트래핑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안전하게 볼을 잡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예. 하지만 본인이 트래핑에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 앞에 보고 트래핑이 제일 낫지. 최고죠. 그러면 바로 타이밍 볼 수 있으니까 네. 패스 타이밍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콜라시나게 넣는 패스가 있었거든. 돌파 이후에.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기행도지가 굉장히 성장하고 여유가 있구나. 상대가 거의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맨시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번 시즌 초반부터 그냥 교행두지를 사실 좀 무리하면서 계속 출장을 시켰던 게 어떤 경험치를 쌓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토레이라 교행두지 그다음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은 자카까지 생각을 하면 뭐 아스날 중원은 그래도 전에 너무나 우울했던 것보다 많이 는 나아졌다. 느낌이에요. 네, 나아졌다는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전반 막판에 실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아스날을 커버 쳐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맨시티가 득점하는 어떤 그 패스의 루트와 패스의 질을 본다면 이거는 어떤 팀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패스였다. 그림 하나 패스워크였다. 나왔어요. 네. 네. 페르난지뉴가 왼쪽 크게 열어주고 열었다가 중간 그리고 그 다시 한번 균도간이 앞쪽으로 넣어주는 패스의 질이 너무 좋았고 네. 거기에 돌파하는 아게로까지. 아게로. 지금 제가 말해도 여러분 한번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러지잖아요. 네. 그 정도 그림이야, 그림과 같은 네. 패스웍이 나왔기 때문에 실점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 아스날에 많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반전 경기는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오바메양, 라카제트 이런 선수들의 슈팅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을 하면서 후반전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 후반전의 포인트는
데니스 수아레즈가 나오느냐. 대수지. 네네. 그리고 리히슈타이너가 얼마나 수비 실책을 좀 덜하느냐. 아하. 아스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네. 보이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좀 폼을 이번 시즌 케빈 데브라이너는 부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케빈 데브라이너의 모습은 아닌데 거기에 덧삼아서 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폼이 쭉쭉쭉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과 반대로 다비드 실바가 머리를 기르고 난 다음부터 영 조금 힘을 못 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가 그 패배한 경기들, 좋지 않았던 경기들을 보면요. 다비드 실바의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비드 실바는 못한 경기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운 선수거든요. 네. 왜냐면 다 잘하니까.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는 밋밋해요. 그저 그렇고 다비드 실바가 엄청난 실수를 한다. 그리고 경기를 망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비드 실바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냐하면 맨시티를 만나면 다 주저앉거든요. 굉장히 촘촘한 수비를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패스라든지 아유, 순간적인 드리블을 이용해서 그걸 깨트리는 선수였는데 그게 안 보여요. 네, 그게 없어졌어. 그게 안 보기도 실망스럽고 거기에다가 데브라이너까지. 네. 데브라이너는 많은 분들이 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데브라이너 계속 채팅창에서도 별론가요? 별론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데브라이너가 별로라기보다 잦은 부상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게로의 집중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후반전 저는 이 경기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경기 재밌어요. 저는 1대0 딱 되고 나서 아이씨 이 새벽에 또 축구 어떻게 보지 이랬는데 후반전 엄청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맨시티를 봤을 때 아스날에도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타이밍이 올 수 네. 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맨시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통제를 했고요. 뭐 마지막 그 아게로의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VAR 시스템이 있었다면 핸드볼 파울로 골이 취소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요만큼도 않습니다. 그게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게로 더 뛰게 하면서 3대1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아게로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맨시티 얘기를 하기보다는 후반전에 너무 무기력한 전반전 좀 보고 나서 좀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전반전에는 이 아스날의 왼쪽 콜라시니악이나 몰레나 쪽이 좀 많이 털렸는데 비실바에게 후반전 들으니까 리슈타이너가 후반전에 더 지치면서 완전 털립니다. 그러니까 스톨링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그 콜라시니악이랑 몬레알이 털린 느낌이랑 리슈타이너가 털린 느낌이랑은 레벨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리슈타이너는 그냥 없는 느낌. 그러니까 콜라시니악과 몬레알이 고생했다였다면 리슈타이너는 그냥 없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워비까지 있으니까 아스날 오른쪽에 완전 죽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 역부족이네요. 사실 어떤 리뷰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도 될 정도인데 그 단어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역부족이다. 이거는 지금은 아스날이 맨시티 원정 와서 무언가 결과를 가져갈 수 없는 팀이다. 이게 더군다나 부상도 많고요. 그렇죠. 무스타피가 부상으로 마브로파노스가 나왔는데 마브로파노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에서 잘했던 건 중원의 토레이라와 퀴잉두지 그리고 이워비는 못했고요. 오바메양 라카제트한테는 그냥 공 자체가 안 가서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데니스 수아레즈랑 램즈가 나왔는데 램지는 그냥 그랬고 데니스 수아레즈는 긴장을 많이 한 2학기에 1학기 때 친구들이 많이 친해져 있는데 전학으로 왔는데 바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맨체스터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너무 어색해. 근데 맨시티가 사실 맨시티 유스 출신이거든요. 데니스 수아레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어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맨시티는 지금 보니까 맨시티가 측면에서 돌파가 되면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측면에서 돌파가 안 되고 크로스가 되고 또는 이제 중앙 지역에서 다비드 실바가 우리가 아까 전반전에 리뷰 때 얘기했듯이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은 이 중앙지에서 빡빡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데 오늘은 양쪽에서 다 돌파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그 아구에로는 너무 땡큐죠. 너무 좋죠. 네. 레노 혼자 고생 존나 하고. 후반전에 슈팅도 한 번도 못 때리는 걸 알고 있는데 아스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수비 라인도 부상도 부상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저는 리슈타이너 빼고 진짜 이거 그냥 중앙 수비수 아무나 오른쪽 갖다 놓는 게 근데 중앙 수비수도 없잖아. 없어요. 수비가 이게 전체적으로 부상이 너무 많아요. 나일스가 돌아오면 나일스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카 오면 자카 왼쪽 풀백. 주아카. 주아카도 콜라시냐 오른쪽. 아니 리슈타이너는 진짜 답이 없어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는데 나일스를 쓰는 게 나아. 나일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돌아온다면. 자카도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제 데브라이너가 약간 슈팅의 감을 좀 보여주면서 폼을 끌어올리려고 하나 마지막에 또 경련이 나면서 이 친구가 또 체력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와, 후반전에 경기 한 80분 이후부터는 경기 보는데 힘들었네요. 루즈하게. 네. 뭐 길게 일부러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느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웨스트햄 하실 말씀 있나요? 리버풀의 경기 결과를 웨스트햄 걸 기다리고 리버풀이 떨어지길 기다릴 거고요. 아스날은 맨유 첼시랑 계속 경쟁 구도인데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첼시는 이번 라운드에 5대0로 대승을 거뒀고 뭐 아스날은 이제 이번 라운드에 또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뭐 지난 라운드는 다 졌을 때 아스날만 승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걸 본다면은 원점. 계속적으로 이제 빡빡한 그런 이제 챔스권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 주마다 경기가 펼쳐지는데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쉽게 판가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해피 명절 고맙습니다.